예언자일보 일장 추모. 케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보도가 나왔다. 영국 더선은 2일 한국 시간 독점 보도를 내고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라이벌 구단에 케인을 팔지 않기로 했다. 며 외국 구단에서 케인을 데려가려면 1억 7,500만 파운드, 약 2,700억 원을 내야 한다. 며 사실상 다음 시즌도 토트넘 선수라고 전했다. 이 보도는 거꾸로 읽어야 한다. 흔히 레비가 협상의 대가라고들 하지만 레비는 어처구니 없이 실패한 영입이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드리치나 특히 베일을 엄청난 가격에 레알에 팔아먹은 걸로 대단한 스크루지로 유명해졌는데, 이런 거래에는 레비가 이길 수 있는 전제가 있었다. 첫째는 그 당시 레비는 베일을 꼭 팔 필요가 없었다. 한마디로 돈이 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둘째, 베일이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급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 당시 레비는 돈과 시간을 가지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를 째고 들어눕고 하면서 이빠이 가격을 올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토트넘은 유럽 10대 구단에 끼지도 못하는데 부채는 1조 8천억으로 압도적인 1위다. 게다가 구단주의 자산은 7조 원 정도로 맨시티, 파리 이런 팀들의 천조 내외의 자산 또는 셀 수가 없다는 부와 비교 초라한 정도이다. 또 올해만도 2,500억 부채가 늘고 있다. 코로나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1조가 넘게 들어간 구장은 텅텅 비어서 놀리고 있다. 유럽 대항전도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케인은 29살이다. 안 팔아도 돼. 그 돈 낸다는 놈 있음 팔지 뭐. 이렇게 버티면서 2년만 지나도 똥 된다. 돈, 시간, 어느 것 하나 레비는 가진 게 없으며 유럽 축구계에 역시 독사 같은 구단주들 중 이걸 모르는 얼간이는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저 써내 기사는 야야 내가 케인을 팔긴 하는데 빚 갚는데 써야 되니까 싸게는 못 넘긴다. 그리 알라는 빤스 하나 걸치고 갓쓰고 있는 우스꽝스럽고 훤히 속이 보이는 꼴이다. 오히려 백화점 세일 전단지 같은 그런 기사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여기 동의하면 좋아요를. 정말 케인을 안 팔겠다는 소리라 가능하다면 손흥민 최저가율을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 가장 좋은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 그렇겠지만 농민이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부페의 패스를 받아 헤드트릭을 먹고 찰칵 세러머니를 하는 것일 것이다.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그러기에 이번 다가오는 맨유전에 에드워드와 솔사르 앞에서 지난 맨유전처럼 확실한 무력 시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외에는 레알행보다 오히려 최근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토트넘과 파리의 여러 이적설에 관심이 간다. 알리, 요리스, 오리에 등의 이적설에 최근 화제가 되었던 케인의 파리 이적설이 나름 꽤나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현재 파리는 세계의 모든 종목 불문 구단주가 최고로 돈이 많은 프로 구단이다. 카타르 셰이크 국왕이 구단주로 그는 천조의 개인 재산과 집안의 재산은 셀 수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파리가 리그앙 구단이라는 한계로 최고의 선수를 끌어모으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 올여름 음바페가 파리를 떠날 것은 거의 확실시되며 돈벌레 네이마르를 돈으로 잘 꼬드겨 가둬놓고 있으나 이 역시 음바페가 떠난다면 쉽지 않아 보인다. 아마도 파리가 홀란드를 데려온다는 건 주급 20억의 돈의 수렁이라도 만들어 빠뜨린다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꿈꾸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케인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셰이크 구단주는 아마도 역대 최고의 이적료 기록을 깰 준비가 충분히 돼 있을 것이다. 케인과 감독인 포티 입장에서도 이 이적은 꽤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이다. 케인은 우선적으로 모국인 프리미어 리그에 남고 싶겠으나 현실적으로 2천억에 가까운 이적료를 감당할 팀은 오직 맨시티밖에 없다. 맨유는 향후 10년 넘게 쓸 수 있는 홀란드라면 몰라도 28살의 케인에게 2천억을 투자할 수는 없다. 홀란드는 결국 만수르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케인이 영국 내 이적팀을 찾기는 쉽지 않고, 그럴 경우 케인의 행선지는 레알과 파리 둘 중에 하나인데, 파리가 죽은 면이나 자신을 최고의 슈퍼스타 오늘날의 케인으로 만들어준 스승 포티가 있기에 훨씬 마음이 편할 것이다. 아마도 주급 7억 이상의 챔스 트로피를 노릴 수 있다면 케인에게 파리는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이다. 포티 역시 자신과 파리의 계약은 2년짜리이다. 2년 내에 챔스를 들어올려야 되는 미션을 받은 것이다. 새로운 선수를 키운다거나 데려와 적응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니면 홀란드보다도 현재 더 완성된 스트라이커이며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아는 케인만큼 욕심나는 선수는 없을 것이다. 레비 역시 자신의 불알 두 쪽을 내다 팔면 팔지. 지키고 싶었던 케인을 팔아야 된다면 반드시 올해 새롭게 생긴 2,300억이 부채를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돈을 챙겨야 되며
유럽에서 가장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는 호구는 현재로선 파리에 쉐이크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추측해본다면 레비는 케인과 유리스, 오리에 등을 파리에 주고 1,500억 정도의 현금에 향후 손흥민과 호흡을 맞춰 2년 정도는 충분히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으면서도 이적료가 거의 들지 않는 디마리아와 어리고 향후 장래성이 있는 미첼이나 디알로 등의 수비진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딜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알리는 현재 어린 나이이고 창의성 있는 영국 국적 미드필더이므로 가치가 떨어져 있는 지금 싸게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며 오히려 로셀로나, 은돔벨레 중 하나를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토트넘이 향후 몇 년간 현 재정 상태를 감안 절대로 슈퍼스타를 영입해오는 건 불가능하므로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아 에이스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트로피를 들기는 어렵겠지만 이 역시 토트넘의 전설이 될 수 있고 개인 스펙으로 200골을 기록할 수 있고 새로운 적응도 필요치 않은 손흥민의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본다. 이외에 다른 이적 옵션 역시 뒤에 붙여놓겠다. 의 시나리오에 찬성한다면 좋아요를, 반대한다면 싫어요를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